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부활절인 21일 발생한 연쇄 폭발로 사망자 수가 228명으로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21일 수도 콜롬보 등 8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폭발로 228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10명을 범죄 수사부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용의자들이 콜롬보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은신처를 찾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루안 위제와르드나 국방장관은 이번 연쇄 폭발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이트 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DPA 통신은 급조한 폭발 장치가 콜롬보에서 30km 떨어진 공항 근처에서 발견돼 뇌관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대변인은 해당 장치가 반다나라이케 국제공항에서 2km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21일 오전 콜롬보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을 시작으로 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주요 호텔 3곳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콜롬보 북쪽 네곤보의 가톨릭 교회 한 곳과 동부 해안 바티칼로아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폭발이 발생하는 등 모두 8곳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가운데 2곳은 자살 폭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망자 중 미 시민권자가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일요일 아침 세크라멘토 서쪽에 위치한 머큐리빌 인근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도 3.1의 지진은 21일 오전 9시 38분 힐즈버그로부터 13마일, 클레어레이크로부터 13마일, 세크라멘토로부터 70마일 떨어진 지점 0.6마일 깊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전격 체포된 반북한 단체인 자유조선 회원 크리스토퍼 안은 기소됐으며 스페인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그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달 3월 스페인 법원 서류에서 지목된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외에 추가로 발부된 것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체포 이전까지는 언론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스페인 법원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침입자들은 범행 당시 스페인에서 공유된 유일한 북한 외교관인 소윤석 경제참사에게 북한을 등질 것을 촉구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또 이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재갈을 물린 뒤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 서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침입한 괴한은 1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자유조선 측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연방수사국과 접촉해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창은 2월 23일 항공편으로 미국에 넘어와 FBI와 연락을 취했으며 자료와 비디오 동영상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이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 FBI가 제안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화재로 폐쇄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부활절 미사가 21일 일요일 파리 센강 우안의 생 웨스타슈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21일 미사에는 신자 2천여 명이 모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파리 대주교가 집전하는 부활절 미사는 매년 노트르담 성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영 프랑스 3방송에 따르면 부활절인 21일 아침부터
파리 중심가 레알 지구에 있는 생 웨스탈슈 성당 앞에 모인 신자들이 줄을 수백 미터 섰습니다. 성당의 수용 인원이 초과하자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시민도 많았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난 15일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이후 미사와 일상적인 종교 의례는 인근 생 쉘피스 성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프티 대주교가 집전한 20일 부활 전야 미사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붕괴한 노트르담 성당의 재건에는 최소 5, 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회와 프랑스 정부는 재건 공사 기간 카톨릭 신자와 관광객을 맞이할 임시 성당을 노트르담 앞 광장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중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음 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다른 대선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활발하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장고의 장고를 거듭해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음 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찍은 홍보 영상물을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인구 7만 7천여 명의 쇠락한 산업도시인 스크랜턴을 배경으로 특별히 촬영한 2020 대선 홍보 영상물을 통해서 서민층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 전문지인 아틀랜틱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와 관련해 비록 지금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앞날이 평탄할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18명의 후보가 뛰어든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지닌 경쟁자들에 맞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야 본선에 나갈 수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전문이 공개됐지만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들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생각은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특검 보고서를 보고 견해를 바꿨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는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더 믿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이 40%로 반대 42%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 2%포인트 차이로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를 기록해 2019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달 15일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40%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NBC 방송과 WSJ가 지난달 23일에서 27일 사이 공동으로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 43%에 비해서는 6%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공개된 뮬러 특검 보고서 내용 자체는 평범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모의, 내통 증거도 없었지만 이에 대한 방송 등 언론들의 연일 이어지는 부정적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8일 오전에 448쪽에 달하는 뮬러 특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고 특검은 공개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러시아 대선 개입 공모와 관련해 수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FBI 수사 방해 등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0가지 사례, 10 에피소드에 대한 세세한 조사 결과를 적시했습니다. 기소를 할 만큼 증거가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할 만큼 혐의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최종 판단은 하지 않고 유죄도 아니지만 무죄도 아니다는 취지로 연방의회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워킹맘들을 위해 출산 휴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입법안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모와 남편에게 허용하는 6주 유급 휴가를 8주로 늘립니다. 시행되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주법상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의 60에서 70%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오는 2021년에서 2022년 회계연도 내 출산 휴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4살 아동에 한해 유치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입법안들은 뉴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예산 목록의 일부이며 다음 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상정됩니다. 미국 내 한인들이 106만 3천 명으로 줄어들어 파워는 다소 약해지고 있으나 이미지와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인 인구는 8년 만에 3만 7천 명, 3.7% 줄어든 반면 고학력, 고소득 면에서는 전체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 태생들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16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들의 현 주소는 인구가 다소 줄어들면서 파워가 약해지고 있는 반면 고학력, 고소득, 시민권 취득 등에서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의 감소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주춤해진 동시에 한국으로의 역이민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MPI는 분석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 거주하는 김은영 씨는 지난 3월 피곤해서 아픈 줄 알았던 어깨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자 응급의료센터에 갔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17번의 화학적 항암 치료를 시행해 현재 몸속의 암세포는 없어졌으나 시급하게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 골수가 일치하는 친언니는 2년 전 갑상선 암 수술로 인해 골수를 줄 수 없고 골수은행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 골수 기증자가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변 친인척과 지인들이 발벗고 나섰으나 골수 일치 검사는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0,000가 넘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기준 씨는 병원과 골수은행, 보험회사 등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골수 일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더 매치 산하 아시안 골수 조혈모 세포 기증협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 장로교회에서 골수 기증자 신청을 받고 이를 무료로 검사해 줍니다. 이날은 골수 기증 신청만 받으며 신청자는 간단한 DNA 검사 장비를 개별적으로 받고 입안을 훑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18세부터 만 44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식 가능자로 판명된 자는 수혈로만 골수 이식이 가능하며 나머지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은 골수은행의 기증자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차후 한인 백혈병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A3M에 따르면 성공적인 이식이 이루어지려면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 유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조직 유형은 민족성에 일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인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916-712-9383, 916-712-9383으로 하시면 됩니다. 산불 피해적인 파라다이스의 식수가 암 유발 물질로 오염됐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85명이 사망한 가주 최악의 산불인 캠프파이어로 파라다이스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면서 당시 마을 곳곳에서 프로판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수도관으로 벤젠 등 독성 물질이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벤젠은 빈혈이나 암의 일종인 백혈병을 불러일으키는 위험 물질입니다. 가주 수자원 관리국의 댄 뉴튼은 파라다이스 타운 주변에서 약 500개의 식수 샘플을 채취한 결과 벤젠이 30% 검출됐다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올해 말부터 수도관 교체를 시작해도 2년이 소요되며 전 구역의 식수 안전화 작업에는 최대 $3억 투입돼야 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 마을 주민 27,000명 중 1,500명만이 지난 산불에서 살아남은 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을 건물의 90%가 전소돼 파라다이스는 뷰트 카운티 산불 지역 중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수자원국 관계자는 수돗물을 마시거나 요리하거나 칫솔질 물로 사용하지 말라면서 간단한 샤워만 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료에게 성추행당한 UC 버클리 직원이 학교 측과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UC 버클리 태평양 지진공학 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줄레마 라라는 실험실 매니저로 일하던 동료 네테니얼 나이트가 성추행해 이를 학교 측에 알렸으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학교와 나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이트의 성추행은 2017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라라는 경찰 당국과 슈퍼바이저에게 성추행한 사실을 알렸고 나이트는 3개월간 휴직에 처해졌다고 기록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휴직에서 돌아온 그를 예고 없이 마주친 라라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라의 변호사 존 와이너는 가해자가 라라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 측은 소송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밀피타스 여성이 3세 손주를 목졸라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밀피타스 경찰은 17일 오후 6시 20분경 3세 손주인 이윕 하산을 살해한 푸스 압디 하씨를 산호제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틀 전인 15일 오후 4시 45분경 루즈델 솔 루프 500블락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한 아동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2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당국은 아동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타클라라 검사관 조사 결과 아동은 목졸라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사고 당시 아동을 돌보던 하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하 씨는 보석금 책정 없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메인 교도소에 추감 중입니다. 하 씨는 하산의 친할머니로 집에서 같이 살며 아동을 돌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헤이워드 고교생이 18일 해프문베이에서 익사했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날 오후 3시경 해프문베이 포플라 스테이트 해변에서 익사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헤이워드 고등학교 시니어 나프탈리 모이모이로 서핑보드 일종인 부기보드를 타고 가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서핑을 하러 간 그는 보드에서 떨어진 후 정신을 잃었다고 함께 있던 친구들은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구조를 시도했으나 팔이 닿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헬리콥터와 보드를 각각 2대씩 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쳤으나 모이모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파도가 심해지자 당국은 오후 7시경 구조를 중단했으며 구조 작업을 시신 수색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이모이는 유망한 풋볼 선수로 와이오밍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의 가족인 제넷 실페스터는 이들은 졸업 전 서로를 떠날 채비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홍역 확진자가 구글 캠퍼스를 방문해 구글의 홍역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산타클라라 보건당국은 17일 산마테오 카운티 출신인 홍역 확진자가 지난 4일 1295 찰레스톤 로드에 위치한 구글 오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측은 지난주 직원들에게 홍역 경고령을 내렸으며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보건당국은 홍역 확진자의 추가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구글 본사 동쪽에 위치한 이 빌딩은 7만 평방피트 크기로 46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공공기록은 밝혔습니다. 가주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베이 지역에 확인된 홍역 감염자는 총 8명으로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2명, 샌프란시스코에서 1명,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4명, 산타크루즈에서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역 증세로는 고열, 기침, 콧물, 충혈과 함께 얼굴과 머리 쪽에서 발진이 시작되며 바이러스 감염일로부터 7일에서 21일 사이에 발생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스값이 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미 자동차 클럽 AAA에 따르면 17일 가주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2달러로 지난달보다 60센트 올라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레귤러 개솔린 평균 가격은 4.09달러, 오클랜드는 4.02달러, 산호제 4.04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20센트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국 가스값은 갤런당 평균 2.83달러로 지난주보다 10센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가스값 급등은 개솔린을 공급하는 정유소에서 연이어 고장에 따른 정비, 또 화재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가솔린이 겨울철 블렌드에서 여름철 블렌드로 바뀌면서 공급도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가솔린은 여름철 블렌드의 가격이 겨울철 블렌드보다 더 높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롬바르드 꽃길에 통행료 부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6일 샌프란시스코시가 롬바르드 꽃길 통행료 부과 법안을 11대 0으로 만장일치 승인하면서 이제 롬바르드길 관광에는 방문 전 온라인 사전 예약제와 통행료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당국은 연간 2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이곳의 혼잡 완화를 위해 온라인 예약을 의무화하고 차량 한 대당 평일 $5,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2주 후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0년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행료 부과는 이곳 주민과 주민 초청으로 방문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굽이진 길로 알려진 롬바르드 길은 여름 성수기 하루에 6천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그동안 주민들이 교통 혼잡, 쓰레기 투기, 무단 침입 등의 문제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길기 벽화를 그린 샌프란시스코 쓰나미 팬핸들 1306 풀톤 스트릿의 일식당이 빗발치는 비난으로 3개월 전 해당 벽화를 지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이 식당의 관계자는 건물을 이전할 때쯤인 1년여 전 건물 외벽에 우길기 벽화를 그렸다면서 한국, 중국, 심지어 일본 사람들까지 찾아와 항의해 3개월 전 벽화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선거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스트베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9일 선거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타클라라 카운티 유권자 90만여 명은 2020 예비선거부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우표 투표 용지를 받게 되며 현재 850여 개에 달하는 투표소는 125개의 대형 투표 시설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새 투표시설에는 주민들이 우편 혹은 다른 곳에서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 시스템이 설치되며 외국어용 투표 용지를 현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투표 전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유권자 등록 담당자인 세논 부시는 새 투표 시스템에 따른 직원 고용, 프린팅, 홍보 등에 $200만 예산이 추가돼 총 $770만 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추산액인 $1,040만 대폭 절약된 비용입니다. 지난해 6월 예비선거 때부터 나파, 산마테오, 세크라멘토, 마데라, 네바다 카운티가 이를 시범 시행해 투표율이 12%에서 19%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의 영주권자라도 마리화나 재배, 소지, 판매 활동을 하거나 관련 업체에서 일하면 시민권 취득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마리화나 관련 정책 지침에 따르면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스케줄 환각 물질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된 연방법을 위반한 이는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에 위반됩니다. 또 마리화나와 관련된 직업 종사 시에도 도덕성 조항에 위배돼 시민권 기각 대상이 됩니다. 단 한 차례 30g 이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민권 자동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주에선 이미 2명이 마리화나 업계 종사 경력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했습니다. 현재 전국엔 33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고 가주를 포함한 10개 주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입니다.
캐나다 국립공원관리당국은 지난 17일 실종됐던 미국 산악인 제스 로스켈리, 오스트리아 산악인 데이비드 라마, 한스 요르그 아우어 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세 산악인이 규모 3, 즉 작은 건물이나 자동차를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눈사태에 휩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들의 가족, 친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세 산악인은 로키산맥 밴프 국립공원 내 외딴 곳에 험난한 하우스 피크 루트에 도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의 후원을 받는 프로 등반팀 소속이었습니다. 사망한 산악인 중 로스켈리는 역시 유명 산악인인 존 로스켈리의 아들이며 20살이던 2003년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당시 에베레스트를 오른 최연소 미국인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등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지질연구소의 지질학자 제커리 로스 등이 최근 과학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18일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180만 차례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3분마다 지진이 발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 지진이 18만 번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군발 지진의 이동 패턴을 감지하면서 대규모 지진이 나타나기 이전 발생하는 얕은 초기 미동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오류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환태평양 지진대인 샌 안드레아스 단층 지대 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1일 일요일 실리콘밸리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